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명인들 복귀 한기수입니다. 시장이 9월 초부터 한 3주 동안 잘 오르다가 단기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또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많이 또 실망들 하시고 또 우울해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주가라는 건 어느 정도 오르면 일정 비율 또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조정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사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수 종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049.9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1.19% 하락폭이 좀 크죠.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626.93포인트, 0.24%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지난주에 당초 제가 목표했었던 지수대 2150에서 한 2200선 정도까지 목표치를 제시를 드렸고 그 2150선 정도까지 만약에 뚫으면 시장은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그 2150선을 뚫지 못하고 2150선의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로는 일단 전환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으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데는 일단은 실패를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밀리긴 했어도 여전히 21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현재의 지수 위치는요. 중장기적인 저항선을 좀 뚫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저항선을 뚫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곧바로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면 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 전환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구간이에요. 더군다나 주가라는 건 벌써부터 이제 8월 말부터 이미 3주 동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강력한 직전 고점 또 저항선에 맞닥뜨려서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고민하거나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겠다. 여전히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다. 다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시장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21선과 61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21선과 61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상태죠. 일단 21과 61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도 힘들게 올라와서 추세 반전을 이루어지면서 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 301평균선의 저항이 맞닥뜨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하락 추세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추세대의 저항선까지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에너지가 많이 약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강세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코스피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말씀드렸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좀 여유 있게 대응하자라는 그런 전략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흐름, 아까 말씀하셨던 주봉과 일봉에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지금 단기 상승 후에 조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추세 반전은 아니고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다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는 부분들 아울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 수급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흐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강한데 연기금의 매수가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많이 높이자라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순매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수급으로 보시더라도 뭐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241억 원, 코스닥에서 311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도 1,755억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 28억 정도입니다.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420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35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는 이 정도입니다.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형태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연기금들의 매수가 좀 주춤한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주간을 기준으로 거래소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연기금들이 검정색 선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녹색 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빨간색 선인데 주초반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주초반까지 살짝 들어왔다가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연기금들이 관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투신권이라든가 보험단의 매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매도가 나오는 매수 규모가 축소가 되는 형태죠. 수급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런 한 주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도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외국인들도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주에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관망세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주간 동안의 수급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경계감이 커졌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관망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공격적인 매도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런 상태에서 악재가 났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망세로 전환한 정도지 공격적인 매도는 없기 때문에 너무 무시할 필요 없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이 정도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매도고 외국인들도 전체로 매도입니다. 파란 건 뭡니까? 개인들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그 위에 거기서 개인들만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주간 동안의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더군다나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이 좀 오르니까 경계를 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약간 조심할 때 우리도 조금은 속도 조절해가면서 약간 템포 조절과 함께 약간은 조심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급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봤고 지수 흐름까지도 일단 어느 정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 이 장이 진짜 조정에 들어가는 장인지 아니면 이런 장에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종목들의 특징은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IT 대형주들 그리고 조선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먼저 보게 되면요.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63%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이 나온 가운데 오늘 마감이 됐죠.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약세 출발했는데 그래도 반발 매수는 좀 들어왔습니다. 반발 매수는 들어왔고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강력한 어떤 과거의 지지선 때는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5일선을 깨고 10일선까지 소폭 밑도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 조정을 이끈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를 깨고 내려간 이런 형태는 아니죠.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에 올라선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연장선상에서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 간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그런 형태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밀려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았을 뿐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일단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들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밀렸죠. 자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반해서 밀렸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던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밀리는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됐었죠. 조선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추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재반입평선 돌파하고 나서 쉬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바닥권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앞서 마셨던 대형 IT 종목들, 시가총액 대형 IT 종목과 함께 조선주들까지 같이 밀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게 되면 은행주들이 좀 밀렸었죠. 하나금융주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주도 보시게 되면 하나금융주도 2.3% 정도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은행주들도 전체로 밀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랐죠. 지수가 좀 오른 상태에서 조정권에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IT 종목들도 밀렸고 조선주들도 밀렸고요. 그리고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대형주 전반에 걸쳐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망치 때문에 삼성전자 등 대형 IT 종목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른 업종까지 다 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수 조정에 대비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에서 주가가 밀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현재 오늘 증시 하락을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좀 올랐고 그리고 직전 고점에 왔고 특별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탄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 차익 매물 정도가 나온 정도의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부진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도 있었죠. 오늘 화장품주들하고 그리고 일부 OLED, 반도체 장비주들은 선별적인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보게 되면 오늘 5%라는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 너무 미약하지만 그래도 오늘 5% 상승세가 기록했고요. 장중에 조금 올랐다가 밀리고 윗꼬리도 달긴 했습니다만 화장품주들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낙폭과됐고 소외됐던 종목 중심에 소외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가능성이 높죠. 순환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그렇게 뭐 장대 양보를 세우는 이런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소외주 중심의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도 이런 어떤 화장품주처럼 장기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순환 상승세가 좀 더 연출되는 이런 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지수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요. 하지만 이렇게 낙폭과되고 소외됐던 종목 중심에 반등 장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단기로 올라서 쉬어가는 와중에 틈새 종목으로 이런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폭락 장세보다는 최소한 하반 경직감과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러한 종목 중심의 순환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자체도 별로 안 좋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힘스라고 하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힘스라는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힘스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OLED 관련주였었죠. 그동안 이제 본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세가 계속해서 납니다. 강한 시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랑비 옷 젖듯이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강세가 나왔고 이제 직전 고점까지 다가올 정도로 주가란 자체가 강한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신성장주,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개별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죠. 지수가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장주들은 개별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무너질 것 같으면 이들 종목들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실적 호전이 이어지는 종목의 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ICD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IC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대표적인 OLED 관련주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부 OLED 관련주를 중심한 강세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를 중심한 선별적인 반등장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틈새 종목을 중심한 선별적인 반등장은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종목 동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주가 잠깐 쉬고 그 사이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또 낙폭과주가 움직이는 이런 순환 장세가 나올 거고요. 이런 순환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기존의 장을 이끌었었던 대형주들, 주도주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증시 시장의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탄핵 변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트럼프 탄핵은요, 이 탄핵이라고 하는 변수는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지 이 정치적인 변수는 증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칠 부분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탄핵과 함께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있죠.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북미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밀린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의 탄핵 여부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본격화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들이 이 정중동인 상태가 됩니다.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물론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은 경기감이 있고 약간은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시할 필요 없는 것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부분들은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적어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죠?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한 무역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지켜보긴 보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더 나빠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수 자체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소강 상태가 길어지는 좀 답보 상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탄핵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망장세가 나오다가 시장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위로 가든 한 번 더 밀리든 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탄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탄핵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탄핵 여부 변수를 주목하시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10월 10일 정도죠. 10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월 10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정대로 일단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농산물 구입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상은 일단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현상만 계속해서 순조로운 현상만 진행이 되게 되면 최소한 폭락에 대한 우려감 없이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고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더 나빠지지 않을 때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는 뭡니까?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입니다.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이끄는 종목이에요. 그 삼성전자가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중간 바닥을 찍고 장기간에 걸친 횡보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미 추세 반전으로 일단 방향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나서 추세 반전을 한 상태에서 밀린 거예요. 밀린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보통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선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지지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한국 증시가 살아난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나중에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이런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 직전 저점, 대체적으로 48,000원 정도,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만 지지를 받는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소간의 답보 상태를 보여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도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시고요. 펀더멘탈적으로는 트럼프의 탄핵 여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더 나빠지지만 않은지 더 나빠지게 되면 시장 안 좋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명인들의 해안 결론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코스피 2000포인트 자, 지지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2000포인트는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예요. 과거 자 여기서 이미 2000포인트대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미 바닥을 찍어왔던 지수대입니다. 그 지수대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2000포인트로 회복한 겁니다. 때문에 이 2000포인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라고 보시면 되고 2000포인트는 저는 지지를 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주가는 중간 바닥을 충분히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기간 조정, 2000포인트를 뚫고 나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상승 여부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곧바로 재상승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지지를 받고 중간 바닥 다지고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는 후에는 재반등에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돼요. 재반등에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현금은 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아요. 그런 가운데 주목할 부분들은 역시 종목 장세, 순환 장세가 좀 진행될 겁니다. 앞서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일부 IT 종목 중심의 중소형 주식의 순환 장세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별 순환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지수가 2000포인트 지지를 받고 다소간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이런 과정이 나올 때는 어디부터 우리가 집중을 하냐. 바로 대형 IT 종목들 계속 강조드렸었죠. 대형 IT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 종목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서 밀린 부분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되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들 종목들 실적 전망치 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살아날 때 분명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삼성전기, 삼성에스테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시장은 성장가치주를 또 갈 겁니다. 때문에 OLED, 5G는 시장의 핵심적인 성장주죠. OLED 관련주는 뭡니까? 야스하고 원익 IPS.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OLED 관련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ICD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야스라든가 원익 IPS, 에이피스텐 같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이러한 OLED 관련주들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요. 또 5G는 아직도 시세가 덜 났죠. 기다리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머큐리, 솔리 같은 이런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단행한다면 터질 때 2단 상승 나올 때는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이 조정 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는 전략을 펼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살아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만큼 집중하시고 우리는 타이밍을 잡아가자.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조금 지루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장에 대비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